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분야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분야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김대환 팀장입니다. 사업 설명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기초연구 분야, 원천연구 분야, 우주 분야, 원자력 분야, 공공 분야, 사업화 분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연구개발정책과 이청한 사무관님께서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이창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내외 환경 분석입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증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병목의 장기화 및 상시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파급된 재난,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실패의 위험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인력 수급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이 단순히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글로벌 난제 등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 주요국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단백질 구조 해독, 물리실험 등 디지털 기술이 연구개발 과정에도 급속히 확산되어 연구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등 성과가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5조 2,418억 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구는 2조 629억 원이며 신규 사업 및 과제는 4,485억 원입니다. 반도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원천 연구는 2조 3,183억 원이며 신규 사업은 4,241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화 예산은 3,063억 원이며 신규는 1,495억 원입니다. 인력 양성 분야는 1,891억 원을 투자하며 신규 사업 및 과제는 234억 원입니다. 국제협력, 비즈니스 벨트 등 기반 조성에는 3,649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예산은 119억 원입니다. 투자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주력 전략 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반도체,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합니다. 둘째, 독자 역량 및 산업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금년 신규로 추진하며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에도 금년 6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양자,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 도전 분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양자 선도국 진입을 위해 전략적 연구 개발 및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무인 이동체 핵심 기술 등 첨단 융합 기술 개발을 활성화합니다. 넷째,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질적 도약합니다. 연구자의 창의성을 보장하고 국가 수요를 반영한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며 지역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 지역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 핵심 과학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양자, 우주, 데이터 사이언스 등 혁신적인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섯째,
핵심 연구 인프라 확충, 전략적 국제 협력 등 기반을 강화합니다. 초고성능 컴퓨팅 6호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첨단 기술 분야의 전략적 국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도 확보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적응 환경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등 탄소 중립 차세대 핵심 기술을 고도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합니다. 지역 주도 R&D 혁신을 위해서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를 23년 신규로 추진하며 공공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 등 기술 실용화 지원도 확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 개발을 강화합니다.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재난 대응 R&D를 강화합니다. 화재의 효율적 진압을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 진압 기술 개발을 신규로 추진하며 국방, 농업, 해양 분야 등 과학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합니다. 네, 이상 중점 투자 방향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기초 원천 사업화 등 사업 분야별 추진 일정 등을 세부 내용 담당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원 사무관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초연구진흥과 박영미 서기관님께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영미 서기관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23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22년 대비 494억 원 증가한 2조 630억입니다. 개인 연구 지원 사업은 1조 6,367억 원이고 집단 연구 지원 사업은 4,133억 원을 지원합니다. 22년과 대비해서 대부분 전년 동이고 기본 연구는 마이너스가 한 7% 정도 되고 집단 연구는 약 10% 증가한 규모입니다. 23년도 기초연구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창의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입니다. 23년 기초연구 정책 방향은 연구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과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 역량이 지속적으로 축적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대학의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창의 도전적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은 한우물 파기 기초 연구입니다. 한우물 파기는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비는 연 2억 원 내외이며 23년에는 15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세종과학 펠로십 국외 연수 트랙입니다. 우수 박사 후 연구자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 펠로십 국외 연수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전략기술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서 대학의 전임 교원이 아닌 비전임 연구자 그리고 국공립 정부 출연 민간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2년간 지원을 하며 연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5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은 혁신연구센터입니다. 대학의 전략기술 특성화 분야의 연구 역량과 인적 자원을 영속성 있는 연구소 체계로 집적해서 전략기술 혁신을 선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개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관련된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 지원을 하며 연구기간은 10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연 50억 원 내외이며 23년은 3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23년에는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RLRC를 22년 4개에서 23년에는 6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실 심화형에서 신규 과제 선정할 때 지역대학 할당 규모를 이전에 30% 할당했던 규모를 23년부터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에서 최초 신규 과제 예산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 연구자 추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기존의 제도양 연구는 기본 연구로 통합하고 기본 연구의 분야별 지원 연구비 단가를 상향해서 최소 연구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자 생애 주기를 반영해서 신진 연구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진 연구자라 하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에서 이에 더하여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 대학 소속 전임 교원도 신진 연구자로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과학 펠로십의 연구비 집행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세종과학 펠로십에 일부 연구비 집행에 제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한 사항들을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생애 첫 연구에서 간접비 지급 기준을 5%로 일괄 적용해서 신규 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초 혁신 실험실 추가 지원 시 국산 장비 도입을 우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략성을 강화하고 공동연구 활성화로 대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선도연구센터인 융합 분야의 CRC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CRC 프로그램에서 사전 연구 기획력을 강화해서 소규모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대해서 본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탐색 연구는 연 3억 원 내외로 21개월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대해서 본 연구를 5년간 지원하며 연 15억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인 RLRC는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도록 참여 기업의 최소 부담금 기준을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으로 일괄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RLRC에 참여 중인 대학의 연구원을 참여 기업이 채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만 참여했던 참여기업 범위를 확대해서 대기업도 참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 제도 혁신을 통한 연구 환경 최적화 부분입니다. 집단 연구의 목적성 강화를 위해서 평가 항목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집단 연구 사업의 유형별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 주안점이라든지 평가 지표를 좀 더 구체화하였고, 그리고 기초연구실 융합형에서는 융합형에 필요한 별도 가중치를 10% 추가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별 평가를 통해서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연구 사업에서는 공공 민간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들이 정규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있었던 직급 제한 규정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기초 연구 사업에서는 본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 시스템을 전면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연차 점검이나 중간 점검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초 연구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기부는 우수 연구인 신진 연구, 중견 연구, 리더 연구와 생애 기본 연구인 생애 첫 연구, 기본 연구를 지원하고, 집단 연구인 기초 연구실과 선도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 연구 지원 사업에서는 우수 연구와 생애 기본 연구로 나누어지며, 우수 연구 내에서는 신진 연구와 중견 연구, 리더 연구로 구분됩니다. 신진 연구는 그 안에 한우물 파기 연구와 또 우수 신진 연구, 세종과학 펠로십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우물 파기 연구만 기간을 10년으로 지원하고,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1년에서 5년까지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기본 연구는 1년에서 3년까지 기본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 생애 첫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3년도 지원 규모를 보시면은
리더 연구는 23년도에 10개 과제, 그리고 중견 연구는 1,593개 과제, 한우물 파기 15개 과제, 우수 신지는 400개 과제, 세종과학은 200개 과제, 기본 연구는 1,235개 과제, 생애천 연구는 200개 과제를 신규 과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연구 사업입니다. 집단연구 사업은 선도연구센터 사업과 기초연구실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의학 분야인 SRC, ERC, 그리고 기초의학 분야인 MRC, 융합 분야인 CRC, 지역혁신 분야인 RLRC를 지원하고 있고 23년도 신규 프로그램인 혁신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연구센터를 제외한 선도연구센터는 7년간 지원을 하며 연구비는 14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은 대학의 전임 교원이 포함된 3, 4인 규모의 소규모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3년 이내로 연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연구 사업의 23년 지원 규모는 22년보다 다소 증가된 규모입니다. SRC 8개, ERC 8개, MRC 5개 과제, CRC 8개, RLRC 6개, IRC 3개 과제를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은 12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구 기반 구축 사업으로 전문 연구 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초연구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기반 구축 사업은 23년도에 신규 사업이 해외 대형 연구시설 활용한 연구 지원에 일부 4개 과제가 있고 대부분 신규 과제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사업 추진 일정은 기초연구 사업은 보통 11월 달에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달에 사업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에서 일부 12월까지 과제 접수를 받고 지금은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연구 사업은 현재 1월 말까지 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2월, 3월에 평가를 해서 5월에 연구 개시가 시작되고 일부 9월에 개시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구하고 일부 과제는 하반기에 개시하는 과제들은 추후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고가 다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구진흥과 박연미 서기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천기술과 조남규 사무관님께서 원천 연구 분야 중 원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조남규 사무관입니다. 저는 원천 연구 기술 분야에서 이제 기후 파트하고 이제 ICT 전자정보 이런 쪽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어서 다음 사무관님이 이어서 하실 겁니다. 먼저 기후 변화 대응 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쪽에 총 세부 사업은 총 20개인데요. 뭐 개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이 한 4개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거는 차근차근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크게 저희 과기정통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가지고 R&D는 국제협력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대응하는 파트가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 관련 연원료 대체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CCUS 같이 이제 탄소를 이제 캡처하고 탄소를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저장하고 이런 쪽 하는 기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과 이제 영양 최소화 이런 것처럼 적응 쪽 파트 이렇게 그러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천 기술 개발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학과 연구소의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계속 과제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3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유엔의 그 기후변화 협약 UNFCCC의 기후기술 협력 창구를 저희 과기정통부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이 가능한 기술들을 좀 탐색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과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보이지만 하나가 계속 과제고 3개가 신규 과제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리뉴얼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단가는 2억 원 내외로 되어 있고요. 2-4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을 보시면 넷제로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 환경에 대해서 그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이제 대기 중 오염 물질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예산은 20억 원 내외고 과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10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쭉 계속까지 있는 부분들은 패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자료를 그냥 참고하셔서 기존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고 어떤 규모, 어떤 과제를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가면 이제 2-19와 2-22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새롭게 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기후 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후 변화 적응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손실되고 뭐 피해가 발생할 것이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도시에 어떠한 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도시에서 이거를 디지털 모델화해서 트윈을 구축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그래서 피해 저감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소재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게 두 번째 과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에코트론의 구축을 통해서 실증을 해보고 실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가 개발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게 3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RFP 기획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어플라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은 이제 DACU 원천 기술 개발이라고 다이렉트 에어 캡처 카본 앤 유틸리티 기술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공기 포집을 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포집을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CCU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부족하고 아직 연구 개발해야 할 분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2개 과제가 공고될 예정이고요. 하나는 DAC 직접 공기 포집, 원천 기술 및 단위 모듈 개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하고 전환하는 그런 원천 기술 개발을 하는 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스케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번째, 6번째, 19, 20 이 부분들이 이제 신규 과제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ICT입니다. ICT는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전자정보 쪽에 저희 산업계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기정통부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쪽의 경쟁력을,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도출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터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1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의 반도체의 이제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신소자 핵심을 만들고 핵심 기술을 만들고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파트로서 신규 과제가 12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과제 개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핌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이거는 메모리하고 프로세서,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살려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를 좀 얹혀서 이제 그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신규 과제는 5개 정도 이제 공고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2-8의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슈퍼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초고성능 컴퓨팅을 어떻게 해서 대형과 집단 연구 지원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연산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 연산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가 신규 과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10의 국가반도체 연구실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번 국회 그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16억 원 내외였다가 지금 64.7억 원 내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반도체 연구실을 이제 그 대학이나 이런 곳에 이제 하나씩 지원을 해서
5년 정도 지원을 하는 과제이고요. 총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10개 이렇게 뽑아서 반도체에 관한 기술적 난제와 그다음에 새로운 원천 기술 개발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개 뽑고 하반기에 10개 뽑으니까 아마 규모나 이런 개수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2-11의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은 한 개 컨소시엄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예산 규모가 조금 변경돼서 120억 원 내외이고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팹 보유 기관들이 이제 지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설계 검증 인프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2-12의 양자 컴퓨팅 기반 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양자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 실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13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팅, 2-14 양자 기술 이것도 다 신규 사업이고요. 그래서 4개 총 2-13은 8개, 2-14는 총 4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15, 2-16 같은 경우도 2-15는 양자 관련한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이거를 이제 양자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소재 개발을 혁신을 하고 양자 컴퓨팅 활용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소재 연구 쪽에 좀 특화된 부분을 이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양자 시뮬레이터, 동력학 양자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수소 적용 사업 해가지고 총 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초고성능 컴퓨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17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정책 지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ICT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 일정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신규라고 써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신규로서 RFP 기획이 되어 있고 향후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고문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좀 하실 계획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참고로 여기 자료에서 조금 다른데 국가 반도체 연구실 지원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이번 국회 그 논의 과정에서 대거 증액이 되어서 당초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과제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된 내용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거라서 저희가 상반기에 공고를 한번 하고 또 반을 나눠서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하고 다른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플라이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어떠한 부분이 국가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재단의 기획마루라든가 아니면 학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새롭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사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플라이도 많이 해주셔서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과도 좋고 예산 당국이 볼 때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무관 넘기겠습니다. 예. 원천기술과 전환경 사무관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융합기술과 이차연 사무관님께서 원천 연구 분야 중 생명 부분과 융합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에 있는 이차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바이오, 나노소재, 융합 이렇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개수가 많다 보니까 23년도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23개의 세부 사업이고 총 23년도에 5,40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 의료 분야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사업으로 23년도에 약 2,300억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으로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 전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령화, 의료비 급증 대응 등을 위해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를 가진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2-9 다부터 국가 생명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입니다.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생명 연구 자원, 소재와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서 인프라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부터 총 바이오 분야에서는 6개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뇌과학 선도 융합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에서는 총 20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뇌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응용의 교두부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국민 체감 뇌과학 기술로 도약하고 실천 방안으로 기술 사업화를 견인하는 선도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2-19 한의 디지털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에서는 9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한의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 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 의료 이슈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 총 16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전자 편집, 제거,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유전자 치료 핵심 원천 기술 및 기반 기술을 개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기반 인공 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총 11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 혈액 생산 기술 확보 및 대량 생산 제조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음으로는 2가지 사업이 남았는데요.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총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기존 치료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사업입니다. 5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추진 일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월과 3월에 사업별로 신규 과제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노 소재 분야입니다. 나노 소재 분야에서는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년에는 3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노 소재 분야의 대표 사업인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미래 사회 기술 수요 대응 및 나노 기술의 산업화 촉진 사업입니다.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나노 분야의 R&D 과제를 뽑는 것과 소재 분야를 뽑는 것, 그리고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나노팹 고도화 또는 연구 기반 혁신 등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신규 과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극한 소재 실증 연구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극한 소재 원스톱 실증 기반 구축 및 실증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 전략 극한 소재 기술 주권 확보 및 기술 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사업을 새로 착수하는 과정이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 과제가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사업 추진 일정을 봐주시면 1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신규 과제가 있을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 분야입니다. 융합 분야에서는 1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0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2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을 봐주시면 차세대 무인 이동체를 구현할 혁신적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무인 이동체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무인 이동체 분야의 대표 사업입니다. 그리고 2-5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성층권에서 20kg 이상 임무 장비를 탑재하고 1개월 이상 연속 채공할 수 있는 태양광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융합 분야의 대표 사업인 스팀 연구 사업입니다.
기술 패권 선도를 위해서 ESG 개념의 임무 중심 융합 R&D로 미개척 분야의 핵심 유망 기술을 확보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각각의 내역 사업별로 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11번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 지속 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 고도화 및 4세대 스마트팜 융합 원천 기술 개발 집중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인 민군 기술 협력 사업입니다. 신규 과제는 28개를 뽑을 예정이며 군사 부분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인 디지털 연구 혁신 선도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신규 과제는 총 3가지를 뽑을 예정이며 대학 등 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연구 효율성 향상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합 분야에서는 총 1월과 3월에 나누어서 신규 과제 선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과제 공고 시점을 확인을 해주셔서 과제 공고가 나갔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를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융합기술과 이차현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이복직 단장님께서 우주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이복직입니다. 우주 및 해양 극지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22개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22년 3,767억 대비해서 23년 4,412억으로 지원 규모가 약 17% 증가합니다. 또한 우주 위험 대응 체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국가 위성 운영 및 건보정 인프라 고도화 등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주 및 해양 극지 분야 세부 사업별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초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우주 검증 및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경쟁형 사업으로서 22년도 1단계 8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했고 단계 평가를 통해 23년도 2단계에서는 4개 기업을 계속 지원합니다. 두 번째 우주개발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은 국내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우주기술 산업화 및 수출 지원, 우주개발 전략 기반 조성, 우주기술 스핀오프 등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고 23년 994억 예산이 지원됩니다. 세 번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은 우주 전략 기술 자립화 및 원천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3년에는 발사체 중점 기술 3개 과제 및 위성 분야 중점 기술에서 신규 선정 2개 과제를 포함해서 11개 과제에 약 330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네 번째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형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상단 엔진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 간의 경쟁형 사업으로서 22년도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올해에도 1단계 4개 과제에 57억의 예산이 계속 지원됩니다. 다섯 번째 우주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은 양자 및 다자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우주 개발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3년 13개 내외 과제에 약 9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주 위험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의 신규 사업인데요. 인공 우주 물체 탐지, 식별, 추적 감시를 위한 인프라 및 우주 위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우주 위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올해 10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7번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른바 KPS 개발 사업은 한반도 상공에 KPS 위성을 배치하여 초정밀 위치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주요 인프라 운용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년간 총 사업비 3조 7천억 원 규모의 거대 사업으로서 작년에 착수가 되었고요. 올해 5개 과제에 675억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음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을 민간 체계 종합 기업에 이관하고 3차 발사에서 6차 발사까지 4회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체계 종합 기업이 선정되었고요. 올해 상반기 중 3차 발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약 930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9번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예타를 통과한 신규 사업입니다. 누리호 대비해서 수송 능력을 대폭 향상하여 대형 위성 발사 및 달 탐사, 화성 탐사 등 국가의 우주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자주적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연소 사이클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10년간 2조 1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되는 차세대 발사체로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2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사업은 4,100억 규모의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27년 발사를 목표로 통신 탑재체를 탑재하는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 3호를 개발하게 됩니다. 11번째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사업에서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밀 관측이 가능한 영상 레이더 탑재 실용급 저궤도 위성 다목적 6호를 개발하였고 작년 발사 예정이었는데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발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성능 개량 사업은 적외선 영상 탑재체를 갖는 다목적 7A호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번째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에서는 2단계 사업을 통해 1단계에서 개발된 500kg급 중형위성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차세대 중형위성 2호에서 5호까지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14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14번째 국가위성 운영 및 건보정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490억으로 올해 신규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위성 중앙운영센터 및 위성 영상 건보정 사이트, 표준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5번째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 지원 체계 개발 사업은 다양한 위성정보로부터 구축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민간 활용을 지원함이 목적이며 사업 규모 약 440억으로서 올해 약 85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이후를 대비하는 도전적, 혁신적 미래선도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 연구 지원 사업이고요. 본 사업 동안 단계 평가를 거치는 경쟁형 사업입니다. 23년에는 하나의 미드업 주제에 대해서 경쟁하는 2개의 과제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고요. 2월 중 RFP 공고 예정입니다. 17번째 한미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연구 사업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사가 주관하는 민간 달 착륙선 서비스의 탑재체 분야에서 한미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음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개발 사업은 100kg 미만의 초소형 광학 위성 11기의 군집 운용을 통해서 국가 안보 및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177억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은 9년간 총 사업비 1조 4,200여 원의 규모의 대형 다부처 사업인데요.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감시 및 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민군 겸용 초소형 위성 체계를 개발하여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체계는 다수의 영상 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으로 구성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주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해양 극지 분야에서는 해양 극지 기초 원천 기술 개발 사업, 해양 육상 대기 탄소 순환 시스템 연구,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서 23년도 약 152억의 R&D 예산이 지원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중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주간 기업을 이제 새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선정 공고가 4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초소형 위성 체계 시스템 초소형 위성 체계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 리퀘어먼트 리뷰 마일스톤이 5월쯤에 예정되어 있고요. 스페이스 챌린지 과제 공고하고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신규 사업 선정 평가가 2월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 사항은 자료와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 및 해양 극지 분야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재단 이복지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자력 연구개발과 정재식 사무관님께서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기부 원자력 연구개발과 정재식 사무관입니다. 원자력 분야 R&D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시면 지금 원자력 분야에 금년도에 37개 정도 세부 사업에 총 한 2,7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업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금년에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이 있는 사업들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를 봐주시면 첫 번째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IAEA 및 OECD, NEA 등 국제 원자력 기구 참여를 통해서 국내 원자력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력 위상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선진화, 그리고 다자간 양자간 원자력 협력 지원, 국제 원자력 협력 기반 강화 등 내역에서 한 4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 규모는 전체 총 한 4억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원자력 선진국하고 신흥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해서 선진 원자력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원자력 수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아태 지역 원자력 공동 연구에 10개 내외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전체 예산은 한 27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통해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내역엔 개인 기초연구와 집단 기초연구 내역이 있는데 금년에는 개인 기초연구 내역에서 4개 내외 신규 과제 총 3억 원 규모 정도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원자력 기술 시설 장비 구축 활용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원자력 교육 그리고 연구용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첨단화를 지원해서 그리고 공동 활용을 촉진해서 관련 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연구 교육용 시설 장비 구축 및 첨단화 그리고 인력 양성 및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의 3개 내외 신규 과제 그리고 총 전체 15억 원 정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산업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이제 예타를 통과를 해서 2028년까지 금년부터 2028년까지 총 4천억 정도 규모가 지원이 되고요. 금년에는 이제 과기부 과제로는 금년에 안전성 그러니까 SMR 안전성 검증 시험 그리고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 등 이제 9개 과제, 9개 내외 신규 과제 총 18억 원, 과기부 예산만 18억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도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업부와 공동으로 작년에 예타가 통과가 됐고 이 사업은 30년까지 총 전체 한 3,500억 정도 규모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과기부 예산으로는 원전 해체 핵종 분석 및 실증 기반 구축 그리고 안전성 강화 해체 선도 기술 개발 등의 4개 내외 신규 과제 총 35억 원 규모 선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기기 품질 관리 및 검정 체계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금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기존의 정부 정부 예산 지원에서 이제 구축되어 있는 방사선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국제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방사선 성능 평가 기술 기준 그리고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정밀 측정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시설 장비 활용 기반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방사선기기 제품 인증 성능 평가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의 3개 내외 신규 과제 전체 15억 원 정도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융염 원자로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해수부와 공동으로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선박 추진이나 부유식 원전, 해양 플랜트 등 무탄소 해양 시스템에 적합한 용융염 원자로의 원천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과기부에서는 해양용 MSR 노심 기술, 용융염 연료 및 재료 기술, 그리고 해양용 MSR 개통 기술, 해양용 MSR 안전성 기술 등 4개 분야에서 4개 내외 신규 과제 총 41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생산 동위원소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금년부터 이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수출용 신형 연구로 생산 의료용 및 산업용 동위원소의 상용화 그리고 대량 생산 기술 개발로 국내 안전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로 이용 상용화 검증 관련 인허가, 시설 장비 구축, 상용화, 양산화 검증 전략 및 절차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1개 신규 과제 5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원자력 분야 신규 과제고요. 맞아 핵융합 분야에 1개 정도 지금 선정 예정이 있는데 그 핵융합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핵융합 에너지 핵심 기술 및 타 분야 융합 기술을 통해 핵융합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2터 운영 단계 선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선도 기술센터 1개 과제 신규로 40억 원 지원할 예정이고 융합 연구 과제 1개 11억 원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이터 박사호 연구원 3명을 선발해서 개인별로 1억 3천 정도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사업들은 다 1월 중에 아마 연구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 못 드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로 연구개발과 정재식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대 공공 연구정책과 이향수 사무관님께서 공공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향수 사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들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치안 현장의 문제, 재난 안전 문제들을
과학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3년에 13개 사업 총 500억 규모로 진행합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연계 R&D 실증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 동력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시작품 단계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신시장 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분야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지원과 혁신 제품 지정, 우수 조달 물품 등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며 성장 동력 분야 개수까지 8개만 지원합니다. 다음은 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재활운동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개인의 재활 의료 데이터, 건강 데이터에 맞춰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복지부, 문체부가 재활운동 기기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까지 하는 게 총결 과제만 지원하게 됩니다. 치안 현장 맞춤 연구개발 폴리스랩 2.0 사업입니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가기부와 경찰청이 1대1로 투자하여 공동 관리합니다. 과제는 성기획 과제와 본연구 과제로 나뉘는데 본격적인 연구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성계획 연구 과제를 2, 3배수로 뽑아 2, 3개월간 경쟁을 시킵니다. 그 연구 목표를 정하기 전에 현장의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성계획 연구를 미리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도 성계획 연구 과제 9개를 뽑기 위해서 1월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 선정된 선계획 과제는 2, 3개월간의 연구를 거쳐서 6월에 본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연구 과제로 3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지원하는 과제는 총 36개가 아니고 33개인데 개수 과제가 20개, 신규 과제는 선계획 과제 10개, 본연구 과제 4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선계획 과제가 9개, 본연구 과제가 4개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의 간세행정 현장에서 엑스레이, CCTV, 로봇 등의 장비를 통해서 총기류, 마약류, 방사성 오염물질 등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종료 사업으로 올해는 개수까지 8개만 지원합니다. 실종 아동 등 신원 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빠른 탐색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사업으로 사진, CCTV, 적외선 카메라에 호환될 수 있는 얼굴 인식 기술과 탐색 대상을 CCTV를 통해 추적, 재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5년간 총 가기부는 200억을 투자하였고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개수까지 1개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요 기반 핵심 제품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과제를 기획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한 후에 조달청의 핵심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과 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품의 시범 구매 후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트랙도 따로 있습니다. 올해도 24년 종료이기 때문에 개수까지만 8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국민공감, 국민참여 R&D 선도 사업입니다. S는 솔루션을 뜻합니다. 지자체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 서로 매칭하여 문제 기획 리빙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기획 리빙 내용을
3, 4개월 동안 운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본연구 과제를 선정합니다. 현재 기획 리빙명 15개 과제가 선정되어서 운영 중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3월에 공고를 할 것이고 4월에 본연구 과제를 위한 선정 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12개 과제를 지원하는데 개수 과제 2개,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신규 과제 10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획 리빙맵을 15개의 기획 리빙맵을 뭘 대상으로만 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호 보안 검색 대응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3년 신규 사업으로 경호처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23년 예산은 가기부 10억, 경호처 10억으로 총 20억입니다. 특허받은 새로운 엑스레이 판독 기법을 적용한 AI 기반 엑스레이 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결과물은 경호처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보안 검색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검지 품목에 대한 엑스레이 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규 과제 4개에 대한 공모를 1월 또는 늦어도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치안도전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3년 신규 사업으로 경찰청과 공동으로 투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의 발전, 사회구조나 생활양식의 변화 등 치안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치안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탐색해보는 과제를 지원하고 또 아직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발생 시 위험성이나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 치안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원천기술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가기부 10억, 경찰청 10억 해서 총 20억 규모이며 신규 과제로 융합 탐색 연구 과제 8개, 핵심 원천기술 과제 4개를 총 1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1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개 과제 중에 개수 과제가 18개이고 나머지 3개를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인데 과제 공모를 정기 어떤 기간의 시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재난안전 현장 부처나 지자체에서 수요 제기를 하면은 이를 검토해서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하게 됩니다.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현장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안전 분야 기술 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별 부처 부침의 추진 일정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며 신규 과제 공고 일정은 과제별로 이제 기획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1월 아닌 2월에 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연구성과 일자리 정책과 최승호 사무관님께서 사업화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성과 일자리 정책과 최승호 사무관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화 지원 관련된 사업은 총 16개의 세부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4개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총 규모는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그 22년에 한 2,881억 원 정도였다가 23년에 3,063억 원으로 한 18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과학기술 사업화 쪽의 분야는 크게 저희가 세 파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험실 창업
또는 연구 성과 활성화, 연구 성과 실용화 쪽에 있습니다. 실험실 창업 쪽은 일단은 실험실 창업을 저희가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혁신 창업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요. 다음에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지원은 아이코라고 알려져 있는 그 창업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술 연계 확산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넣은 건데 그 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연에도 좀 창업 지원을 해달라 이런 수요에 대응한 것과 그리고 이제 실험실 창업 후속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응한 신규 내역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스톱 창업 지원은 그 민간에 굉장히 이렇게 역량이 있는 창업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창업 보육하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쪽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게 기초연구 성과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실용화를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한 사업은 없었는데요. 그 차세대 유망시드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연구 산업 그리고 기업 연구소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좀 기업과 관련된 쪽인데요. 첫 번째 연구산업법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구산업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육성 및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이나 연구개발 서비스 바우처 같은 것들을 보다 확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업연구소 혁신 지원은 이제 과기부에서 기업을 왜 지원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는 R&D를 수행하고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모두 연구자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기업 부설 연구소에 있는 분들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그분들이 연구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지역의 R&D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지역이 R&D를 좀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 R&D 혁신에 관련돼서 그 지역 혁신을 위해서 지역 중심의 R&D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싱크탱크 기능, 그 연구개발 지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과기정통부의 지역 그 R&D 프로그램이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그래서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의 연구소 기업 창업이나 또는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험실 창업 지원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창업 지원에는 그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이라고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고 후속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창업 대학이라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쪽으로 지금 신규 과제가 13개가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지원의 이게 이 아이코 사업이고요. 이쪽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9개라고 써 있는데 이제 125개 내외의 창업 탐색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공공기술 창업 연계 확산 지원으로 이제 14개 신규 과제가 계획돼 있고요. 연구 성과 활용 원스톱 창업 지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간 컴퍼니 빌더를 활용한 쪽에 대해서 한 개 사업을 지원하고 한 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공연구 성과 활용 촉진 R&D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과제만 있습니다. 다음 공공연구성과 가치 창출 기술 키움 같은 경우는요. 앞에 활용 촉진 R&D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과제만 있고 더 이상 신규 과제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기획으로 4개의 신규 과제를 뽑고 그리고 4개 중에서 경쟁형을 통해 가지고 2개의 본 과제를 선정해서 그 기술 키움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원천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고선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세대 유망시드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은 이제 기초연구 성과에서 기초연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구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후속 기술 사업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대 교수님도 많이 지원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 기술들이 나중에 산업부나 중기부로 넘어갈 수 있을 수준으로 기술 고도화를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3년 신규 사업이라서 신규 14개 과제를 뽑을 거고요. 신규 14개 과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예. 다음 이제 과학 취향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그 사회문제 해결형 쪽에서 이제 경찰청과 협업 사업이 많은데요. 요거는 그 경찰청과 협업해서 R&D 연구 성과물이 나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경찰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 사업화로 해서 치안 산업 육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찰청과 저희가 자부처 협력 사업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단기 치안 R&D 기술 실용화의 신규 3개 과제, 그리고 기초 원천 연구 성과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의 신규 3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대학이 있고 같은 권역 내에 이제 출연연이 있으면요. 대학과 출연연이 인력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 사업화나 아니면 R&D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키스트랑 경희대 또는 고려대 같은 경우가 협력하는 모델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 봐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들이 연계 시너지 이슈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산업 육성입니다. 연구산업 육성은 여기 좀 복잡한 게 많은데 일단 크게 3개 내역 사업으로 있습니다. 연구산업 기반 구축, 연구산업 혁신 성장 지원, 연구산업 성과 확산 지원이고요. 신규 과제에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 연구산업 혁신 성장 지원 밑에 연구개발 서비스 바우처에 이제 서비스 바우처로 저희가 신규로 9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연구개발 서비스로 신규 1개 과제, 그리고 주문 연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신규 1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산업 성과 확산 지원에는 기술거래 전문 기업 육성에 신규 5개 과제,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시작품 제작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과제로 신규 3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연구 재료 개발 확산 지원인데요. 이제 연구를 할 때 국가 R&D에 보면은 연구에 쓰이는 재료, 그리고 연구에 쓰이는 장비, 소재 같은 것들이 대부분 수입산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산화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구 재료 개발에 신규 과제 1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 부설 연구소 R&D 역량 강화 지원에 이 부설 연구 이 사업이 이제 22년 신규 사업이고 23년 되면서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역량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 기업과 대학과 출연연들이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단 이 3번째 산학연 협력 기술 창업법인 육성의 신규 과제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업별 개별 공고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인데요. 여기 이제 23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을 위해 가지고 총 2개 곳을 저희가 연구산업단지로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장비 산업 육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소재뿐만 아니라 연구장비도 대부분 수입산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데요. 그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에 신규 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연구 장비 중에서도 이제 단순한 그 낮은 수준의 기술 수준의 이제 장비가 있는가 하면 좀 높은 수준의 아니면은 최첨단 연구 장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최첨단 연구 장비 핵심 기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과제는 없습니다. 이제 지역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제 연구개발 특구 육성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육성으로 이제 올해도 1,283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여기 사실 과제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간단하게 이제 개별적인 사업 공고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안에는 특구 연구 성과 사업화, 기업 창업 성장 지원, 강소 특구 육성, R&D 혁신 밸리 육성, 그리고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초광역 연구개발 특구 연계 협력 등 여러 가지 내역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 지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구에 한정되지 않고요. 그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 지원단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있어서 기본 연구개발 지원단 육성 지원이 있고 올해 여기 신규 연구개발 정책센터 1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연구개발 혁신 지원에 오픈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그 실험실을 대학 실험실을 지역 기업과 이제 지역 상호 교류하고 거기서 기술 사업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오픈랩으로 지정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신규 과제 7개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제 지역에서 좀 저희가 중대형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좀 그런 것들을 도전적으로 해보자 이런 거에서 하는 거고요. 총 5개의 23년 신규 사업이고 총 5개의 신규 과제를 뽑게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획은 이제 한번 선정되면 10년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저희가 예산 확보 관계로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후속 사업을 하거나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가급적 최대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대체로 이제 1, 2, 3월 중에 사업 공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쪽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구성과 일자리 정책과 최승호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3시 25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